안녕하십니까, 영지원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대 영재교육원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연세대 영재교육원 2023년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 방법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이렇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022학년도 합격자들이 어떻게 합격을 갖다 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합격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세대 영재교육원이 어떤 영재교육원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모집 영역이 그냥 딱 명확하게 수학과 과학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는 좀 다른 건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을 운영한다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더 쉬운 거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보다는 만약에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한 친구들이 영재교육원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과학고등학교 영재교육원보다는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몇 퍼센트 확신하냐고요? 100%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꼭 강추하고 싶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강추하고 싶은 이 생각이 안 나요. 영재가 아닌가 봐.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강추하고 싶은 딱 하나의 영재원, 바로 이게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근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현재 173명의 학생들이 13개 학급으로 나뉘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그 영재교육원 1기였던 그 선배 영재교육원 기수들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되시고, 근데 하버드대학에 입학한 김동땡 우리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하버드대학교에서 8년째 지금 국가 장학금을 갖다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근에 그 필즈상을 받은 우리 땡땡, 그 교수님, 프린스턴 그 교수님,처럼 그런 수학자가 한 명 더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영재교육원의 선배 기수들이 일단 대외적으로 매우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그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추적 관리를 통해서 졸업한 친구들이 어떻게 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발 방법은 영재성 검사 33.3%, 그 다음에 서류 전형 33.3%, 면접 33.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딱 3분의 1씩 나뉘어져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점수 평가에서 일단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답을 갖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영재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영재성 검사가 진행이 되어질 때는 수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의 공통문항 8문항이 있고요. 수학 전공 4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개의 문항 중에서 12개 문항을 다 맞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 전공인 경우에는 공통 8문항, 수학으로 지금 문제 출제가 되어진 8문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는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과학 전공 4문항인데요. 물리라고 해서 물리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리 한 문제, 그 다음에 생명과학 한 문제, 그 다음에 화학 한 문제, 지구과학 한 문제에서 각각 영역별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보통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나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친구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리, 화학만 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와, 어떻게 그 중학교 1학년 그때까지도 이 중등과정의 생명과학과 생물과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안 해본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기간으로 하는 것은 뭐 잠깐 임시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그 과학 공부를 갖다가 할 때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같이 밸런스를 갖다 맞춰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12문제 출제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11문제는 다 맞아야 한다. 그래야 거기 있는 부분에서 1차를 통과한 뒤에 면접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인재상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하고는 우리가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딱 인재상에 대한 이 부분에 갖다가 표현을 해놨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졸업생을 갖다가 우리가 졸업한 뒤에도 관리를 한다라는 이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사실은 부럽더라고요. 자, 근데 이 부분에서 4사 과정 운영에 대한 이 확대를 갖다가 우리 한다라고 하는 부분의 취지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심화 과정으로 선발을 해서 4사 과정으로 우리가 승급되어지는 친구들에 대한 교육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연세대학교 4사 교육과정까지 우리가 여기서 진급해서 간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나 대학교 입시에서나 그다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 그 학생들이 사회적인 공헌도가 실질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연세대학교의 이런 추후 관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선 영재교육원을 다닐 때 심화 1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화 1년이 끝나고 나서 4사 과정 1년을 추가적으로 다닐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의 베스트, 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곳이 곧 바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그럼 어떤 학생들을 모집하느냐?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인 지금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심화 40명과 그 다음에 화학생물, 합입니다. 합. 자, 그래서 우리가 40명. 물리 지구과학 부분에 우리가 4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총 120명을 갖다가 선발하고요. 별도로 사배자 12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 우리 외에 4사 과정을 따로 별도로 선발하는데요. 물리 4명, 화학 4명, 생물 4명, 그 다음에 지구과학까지 해서 4명, 이내 우리가 16명의 인원을 이내로 별도 선발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4사 과정은 4개 영역에 대한 선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영재교육원을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이나 한양대학교 정보영재교육원을 나온 친구들이 또는 성균관대학교 우리가 인문영재교육원을 나온 친구들이 4사 과정을 원할 때에는 이 부분에 지원을 해서 다녀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원에 지금 심화 과정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은 현재 4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원래 40명을 갖다가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그렇죠. 참 똑똑해요. 여기 이 부분에 사배자 1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12명이 자, 여기서 포함되어진 인원이 4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 심화 2는 학년이 상승되어지면서 이 정도의 인원이 한 몇 명? 그렇죠. 14명, 17명이 줄어든 바로 27명이 지금 다니고 있다라고 여기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간 친구들 중에 화학생물은 42명, 그 다음에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우리 39명의 친구들이 다니고 있어서 총 152명의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하지만 4사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4사 과정은 이 부분에서 인원수가 여기 21명밖에 되지 않아요. 와우! 152명의 학생이 21명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거는 우리가 무엇인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을 갖다 포기한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이야기하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4사 과정 승급 시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의 평가를 실시해서
학생들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린다고 하기보다는 그 사사 과정에 맞는 친구들을 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친구들과 외부에서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동시에 평가를 갖다 받기 때문에 사사 과정 진입에는 많이 힘이 든다. 그리고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학사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에 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이 연세대학교 수학사사는 베스트의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과 물리, 지구과학의 화학에 있는 이 부분들에서 이 선발되어진 인원들이 1년을 다니면서 사사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어지면 제 경험상으로는 영재고 진학이나 아니면 과학고 진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졸업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거기 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어나가는 것, 즉 과목, 교과나 아니면 비교과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탐구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교수님께 직접 사사 받으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훨씬 결과치에서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사사 과정은 정말 해볼 수 있다면 꼭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영재교육원 과정입니다. 자, 그런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갖다 해야 되는가? 사실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는 다르게 1차에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지원서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형료 입금증도 준비를 미리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인데 여기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다른 게 있다면 아까 소속 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영재교육원의 지도교사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던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는 다르게 여기서 교사 추천서는 소속 학교 교사만이 가능하다. 이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영재교육원 지도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만 추천서를 갖다 받을 수가 있고요.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우리가 추천서를 갖다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에 지금 현재 그 학교 선생님에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 선생님에게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담임 선생님에게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은 평가 부분에서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추천을 갖다 받는 것 어떨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 부분이 과목에 대한 특성은 살려줄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건 수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과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신 경우인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될 경우에 그럼 두말하지 마시고 고민되는 그 순간 과목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갖다 꼭 부탁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담임 선생님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한 추천서를 갖다 의뢰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고민이 안 되는 순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고민이 되는 순간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과목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갖다가 받으실 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필요한데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모집할 때가 되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알려드리겠지만 그 자기소개서 부분은 서울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양쪽을 동시에 지원하고 면접에 대한 일자만 선택하시는 경우라면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먼저 작성해 보시고 나서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실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영재교육원 교사 추천서 별도 한부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영재교육원이 있다면 그 해당 교수님에게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놓치고 지원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냥 기존에 있던 영재교육원에서 받을 수 있다면 한 장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합격과 탈락에 대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학생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산출물 3건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동일하게 탐구 보고서나 아니면 발명이나 아니면 전람회 준비했던 것, 자유탐구대회, 창의력대회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 페이지로 우리가 요약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 3건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도 되고요. 수학에 대한 문제풀이 증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되어진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이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멋지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작년에 저희가 2022학년도 영재교육원에 우리가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서 총 8명 중에 6명이 합격을 했는데요. 75%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일부는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양쪽을 지원해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친구들을 갖다 뺀 나머지 인원이어서 인원수가 좀 적어요. 자, 근데 물리 3명 중에 3명, 화학생물 5명 중에 3명. 근데 왜 화학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합격을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에서 좀 약세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영재교육원이 올해도 비대면으로 심층 면접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면접에서 심층 면접에 대한 이 부분의 포인트를 조금 더 강화해서 지원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서울대 영재교육원 친구들과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연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지원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7, 8, 9월 달에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